여러분, 채권 시장의 위기, 그것도 PF라고 이야기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PF 대출에 대한 위기가 시장에 강타를 하면서 말입니다. PF 대출을 가장 많이 받은 건설사들이 줄줄이 무너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예상이 점점 현실화되고 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충남 지역의 건설업체 6위 기업입니다. 우석건설이 부도를 났습니다. 이번에는요, 경남 지역에서 18위 건설업체가 최종 부도 처리됐습니다. 11월 28일 날 말입니다. 경남은행에 들어온 어음 22억 원을 만기 상환하지 못했기 때문에 28일자로 부도 처리가 된 겁니다. 그러면요, 지금 지역 건설사들이 줄줄이 무너진다는 이야기잖아요. 실제로 지금 지역 건설사들은요, 줄줄이 무너질 가능성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충남 지역의 우석건설이나 경남 지역의 동원건설 산업뿐만 아닙니다. 지금 현장이 멈춰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화물연대 파업 때문에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자금을 구하지 못해서 혹은 자금난으로 지금 공사가 중단되거나 혹은 공사가 지연되는 데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당장 말입니다. 전체 현장의 공장 도급사업장은 233곳입니다. 그 중에 말입니다. 공사 지연 사업장은 22개, 전체의 9.4%입니다. 심지어 공사 중단 사업장은요 9%입니다. 3.9%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지금 자금난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거나 공사가 중단된 기업이 적어도 말입니다. 13.3%는 된다는 거잖아요. 13.3%. 그러면 13.3%가 지금 상황이 어려우면 이들은 버텨낼 수 있을까요? 지금 같은 상태라면 버텨내지 못합니다. PF 대출 쉽지 않거든요. 자금난 해결책이 진짜 쉽지 않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도 말입니다. 지금 PF 미실행 때문에 어렵다 하는 데가 66.7%입니다. 공사비도 인상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원재료 가격이 다 올랐기 때문에 인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공사비 인상 거부, 이렇게 되면 여러분 지어도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게 60%나 됩니다. 게다가 자재 수급도 곤란하다는 이야기가 40.1%고요. 이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자재 수급이 곤란하다는 것은 가격이 워낙 올라갔기 때문에 수급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다가 수분형자 청약 해지도 지금 13.3%가 나오고요. 시행사업자 부도도 13.3%나 나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말입니다. 건설사들의 지금 상황이 얼마나 어려워지는지 아주 단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말입니다. 경남 지역의 동원건설 산업의 사장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이게 앞으로 건설사들이 줄폐업할 수밖에 없겠구나. 아마 그 느낌을 그대로 받으실 겁니다. 이것을 보세요. 장기영 동원건설산업 대표입니다. PF 대출이 막히고 대출도 안 나오는 상황에서 연금리 36%의 사금융을 이용하다
채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그래서 결국은 회사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원건설 산업의 업력이 짧은 게 아닙니다. 20년이나 됐어요. 20년. 20년이나 된 업력을 가지고 있다면 건설회사로서 탄탄한 어떤 기반을 닦아가는 기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0년을 생존했으니까 말입니다. 지난해 매출액만 하더라도 500억이 넘은 상태고요. 지금 현재 공사하는 곳만 600억 원에 달할 정도로 공사량도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동원건설 산업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납품업체 내지는 협력업체도 지금 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협력업체도.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게 됐다. 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요, 이런 회사들이 망하면요, 생활 기반 시설들이 줄줄이 망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사우나라든가 아니면 헬스장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의 작은 상가라든가 아니면 꼬마 빌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줄줄이 무너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상황은요, 굉장히 심각해질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장기영 대표가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말입니다. 대출도 안 나오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실제 대출 안 해줍니다. 요즘 어디서 뭐 1금융권이든 2금융권이든 3금융권이든 카드사든 캐피탈사든 저축은행이든 요즘 건설사에 이게 대출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건설 자체가 계속 무너지고 있는 상태에서 집값이 폭락, 미분양은 폭증, 아주 최악의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이게 PF 대출은 막힌 게 진작 막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금리 36%의 사금융을 쓴다. 사금융을 쓸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든 살아보고자. 그런데 이게 쉬운가요?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지금 버틸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앞으로 말입니다. 이 PF 대출 이게 문제가 엄청 심각하게 영향을 미칠 거거든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2022년 10월에서 12월까지만 건설사입니다. 건설사가 가지고 있는 PF 대출입니다. 5조 2024억 원이에요. 지금 12월이에요. 그런데 5조 2024억 원 연말까지 만약에 이거 제대로 대처를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5조 2024억 원이면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물론 뭐 롯데건설 같은 대형 건설사들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장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만 지금 그 어디서도 말입니다. 건설사에 대한 대출을 연장하거나 PF 대출을 차환, 그러니까 다시 빌려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곳이 굉장히 적어요. 그렇다면 건설회사의 연쇄 부도는 지금 오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게다가 2023년 1월에서 6월까지도 2조 원이 넘습니다. 2조 923억 원이에요. 전체적으로는요 7조 2947억 원이나 되고요. 그러니 이게 지방건설사부터 줄부도가 나면서 중앙건설사에도 그 충격의 어떤 상황이 크다 이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이게 점점 현실로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건설사들이 버티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돈이 안 나오니까 모두 하나같이 말입니다. 사금융으로 몰려가는데 이 사금융 여러분 진짜 엄청나요.
정부가 법적으로 정해놓은 사금융 금리는 20%예요. 불법 사금융. 예, 20%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건설사들 지금 급할 때 돈 빌릴 때는요. 30억을 석 달 빌리는 거예요. 석 달. 3개월 빌리는데 여러분 5억이나 달라고 한답니다. 5억. 이게 장기영 대표가 직접 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런 와중에 여러분 버텨낼 수 있는 기업들이 몇 개나 될까요? 아마 버텨낼 수 있는 기업이 거의 없을 겁니다. 정부가 채권 안정 펀드를 3조 원에 이어서 5조까지 만들었다고 하지만 지방 건설사 여기까지 지금 손이 자라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 건설사들 최악의 연쇄 도산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점점 앞으로 현실이 될 가능성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지금도 건설회사들 많이 도산하고 있다. 지금 말입니다. 도급 순위가 좀 높은 회사들, 그러니까 기초가 탄탄한 회사들이 이렇게 망한다는 거지, 건설회사라고 이름을 올려놓고 지금 사업을 하는 곳 중에 망하는 곳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당장 말입니다. 10월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적어도 7개에서 10개 사이가 망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니까 연쇄 도산은요. 이제 곧 다가올 불행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란 놈이 참 쉽지 않죠. 지금 하나의 위기가 톡 하고 터지면요. 그게 트리거라고 하나요? 시발점이 돼서 전 경제 상황이 나빠지는 그런 상황으로 번질까 솔직히 두렵습니다.